오늘 영상 하나만 제대로 보시면 코인과 퓨처스 단타를 감이 아니라 절차로 굴릴 수 있게 됩니다. 초보가 가장 막히는 구간부터 실전에서 돈이 남는 구조까지 5가지로 꽉 묶어드릴게요. 이 영상에서 완벽하게 가져가실 5가지는 이겁니다. 초보도 쉽게 따라하는 코인 거래 방법, 300만원을 1억 8천만원으로 만들었다고 이슈가 된 중학생 단타 방식,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 AI로 하루 50만원씩 노리는 루틴, 그리고 가입 이벤트 100달러로 시작하는 법입니다. 먼저 따라하는 법부터요. 거래소 앱을 켜면 용어가 쏟아지는데 초보는 복잡한 분석보다 버튼 순서만 익히면 됩니다. 코인 선택, 금액 입력, 주문 방식 고르기, 그리고 진입과 청산을 한 세트로 묶는 것부터 잡아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가로 바로 들어갈지, 지정가로 기다릴지부터 결정하고 진입하자마자 손절 라인과 목표가를 같이 걸어두는 습관을 만드셔야 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들어갔다가 멘붕 나는 실수가 크게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던 그 이야기죠. 300만원으로 시작해 1억 8천만원을 만들었다고 알려진 중학생의 단타 접근. 포인트는 한 방이 아니라 반복에 있었습니다. 그 방식의 뼈대는 간단합니다. 한두 종목만 집중하고 짧은 분봉에서 거래량이 붙는 순간만 노리며 손절은 짧게 끊고 수익은 자주 챙기는 식입니다. 작은 승리를 여러 번 쌓아 숫자를 키우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수수료 최대 할인입니다. 단타는 횟수가 많아서 수수료가 곧 실력입니다. 수익을 잘 내도 수수료가 비싸면 마치 바구니에 구멍 뚫린 채로 물을 채우는 꼴이 되거든요. 할인받는 방법은 보통 가입 경로와 수수료 등급, 그리고 주문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정리된 링크로 가입하면 할인폭이 커지고 가능하면 메이커 수수료가 유리한 방식으로 주문을 잡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AI 활용 단타입니다. 핵심은 AI가 예측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봐야 할 체크리스트를 대신 정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뉴스 요약, 지표 상태, 변동성 구간을 한 화면으로 뽑아오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AI에게 오늘 비트코인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 3개, 현재 추세와 과열 여부, 그리고 진입하면 안 되는 구간을 매일 뽑게 하세요. 그 답을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기준표로 써서 흔들림을 줄이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입금 없이 시작하는 100달러 가입 이벤트입니다. 처음부터 내 돈을 넣기 부담스러운 분들은 이벤트로 받은 100달러로 연습이면서 실전 같은 경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100달러로 바로 10억을 만드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도 내 돈을 넣지 않고 매매 감각을 익히고 레버리지를 이용해 한 번만 타이밍이 맞아도 몇백만 원 규모의 결과를 만들어 볼 수도 있으니 시도 자체가 공부가 됩니다. 참고로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과 100달러 받고 가입하는 방법, 링크를 한 번에 모아뒀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필요할 때 바로 클릭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제 왜 코인에 투자해야 하느냐를 직관적으로 보여드릴게요. 똑같이 10년 전에 1000만원을 금, 주식, 코인, 부동산에 넣었다면 지금 얼마가 됐을까요? 숫자로 보면 감정이 아니라 결론이 나옵니다. 주식부터 보죠. 코스피 지수가 10년 전에 비해 약 2.66배 상승했다고 가정하면 2016년에 1000만원을 지수 추종형 주식에 투자했을 때 2026년에는 약 2660만원 정도가 됩니다. 금은 2016년에 1000만원으로 약 233.5g을 보유했을 거고 2026년 기준으로 약 5460만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안정감은 있지만 폭발력은 제한적이라는 느낌이죠. 부동산은 서울 기준으로 2016년에 1000만원어치 아파트 가치를 들고 있었다면 2026년에는 약 2400만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스케일이 다릅니다. 2016년에 1000만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면 2026년에는 약 26억 원 이상이 되는 막대한 수익률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정도면 공부할 이유가 생기죠. 이 비교만 보셔도 우리는 바보가 아닌 이상 코인 시장을 그냥 지나치기 어렵다는 걸 인지하게 됩니다. 게다가 코인은 오를 때만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 더 강력합니다. 오를 때는 롱으로 상승의 베팅에 수익을 낼 수 있고 내릴 때는 숏으로 하락의 베팅에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방향이 바뀌어도 기회가 남는다는 게
다른 자산과 다른 매력입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구간이 있으니 투자처로는 제일 좋은 수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거래소의 레버리지 기능이 붙으면서 작은 돈도 큰 파도에 올라탈 수 있게 됩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레버리지가 없거나 제한이 크지만 해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50만 원으로 레버리지를 쓰면 10배인 5천만 원 투자금을 운용하는 것처럼 포지션을 키울 수 있다는 설명을 많이들 합니다. 물론 30억 이상을 굴리는 분들은 레버리지가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소액으로 시작하는 분들은 레버리지 없이 큰 수익을 만들기 어렵다고 느끼기 쉬워서 해외 거래소로 발길이 옮겨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건 차트보다 먼저 좋은 거래소를 고르는 법입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몰리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로 몰리는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 폭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를 막아두었고 해외는 100배까지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50만 원으로 5천만 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기대가 생기니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 수수료가 훨씬 저렴한 경우가 많아서 단타처럼 거래를 여러 번 하는 사람일수록 체감 차이가 커집니다. 수수료는 매매할 때마다 여러분의 수익을 갉아먹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소에서는 세금이 없다고들 하고 국내 거래소에서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니 이 차이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줍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해외 거래소 중에서 가입 시 100달러 지급 이벤트를 하는 곳 정보도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대형 거래소 수수료가 얼마나 부담인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대형 거래소들의 거래 수수료가 0.055%라고 하면 단타는 수수료가 곧 승패가 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으로 단타를 친다고 가정하고 20배 레버리지를 쓴다고 가정하면 1회 거래 시 수수료가 22만 원입니다. 진입 한 번, 청산 한 번에 지갑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죠. 하루에 10번만 거래해도 220만 원이 수수료로 나갑니다. 내가 돈을 벌고 있는 건지 수수료를 기부하고 있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타격이 큽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비싸면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실력을 키우기 전에 수수료가 먼저 체력을 빼앗아 가거든요. 결국 수수료가 저렴한 거래소를 써야 합니다. 그럼 비교 기준을 정해볼게요. 수수료가 얼마나 저렴한지, 거래 방법이 얼마나 간편한지, 한국어 지원이 가능한지, 레버리지처럼 가진 돈보다 크게 베팅할 수 있는 배수가 몇 배인지, 그리고 한국 돈으로 바로 입금이 가능한지 이 5가지로 보겠습니다. 이 기준으로 A 거래소와 대형 거래소 4개를 비교해보죠. 수수료부터 말하면 A 거래소면 A손 0.1%, 바이비트는 0.015%, 비트겟은 0.06%, 바이낸스는 0.04% 수준으로 이야기됩니다. 한국어 지원은 A 거래소가 강점입니다.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고 바이비트는 어렵고 비트겟도 어렵고 바이낸스도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초보는 문의 한 번이 생명줄일 때가 많습니다. 레버리지도 차이가 납니다. A 거래소는 200배, 바이비트는 100배, 비트겟은 125배, 바이낸스도 125배 수준입니다. 같은 타이밍이라도 레버리지 배수에 따라 손익 곡선이 달라집니다. 원화 입출금은 더 체감이 큽니다. A 거래소는 원화 입출금이 가능하다고 하고 바이비트, 비트겟, 바이낸스는 원화 입출금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번거로우면 시작 자체가 늦어집니다. A 거래소가 어디인지 그리고 수수료 할인과 100달러 이벤트 링크가 어디인지도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을 한 번만 눌러보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전에서 제일 많이 묻는 질문, 언제 롱 잡고 언제 숏 잡아요로 들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진입 타이밍이 수익을 좌우합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매수 포지션이고 숏 포지션은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포지션입니다. 개념은 간단하지만 들어가는 근거가 없으면 둘 다 도박이 됩니다. 먼저 롱을 볼 때는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고점을 계속 높여가며 올라가고
눌림이 와도 다시 끌어올리는 힘이 반복되면 롱이 유리한 환경이 됩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때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고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구간은 롱 진입 후보로 자주 거론됩니다. 거래량도 같이 봐야 합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이 함께 증가하면 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힘이 붙으면 상승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롱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뉴스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 재료는 가격을 올리는 불쏘시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올 때 롱 성공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숏은 하락이 예상될 때 잡습니다. 차트에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이 나오면 숏이 유리합니다. 반등이 와도 힘이 약하면 다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갈 때 데드크로스라고 하며 하락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신호가 뜨면 숏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흐름도 체크하세요. 가격이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감소하면 상승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힘이 빠진 상승은 꺾이기 쉬우니 숏 쪽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하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해서 가격을 누를 수 있습니다. 이런 때는 숏 포지션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꽤 잘 먹히는 편입니다. RSI, 맥디, 볼린저 밴드 같은 지표를 같이 보면 추세와 변동성을 더 명확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RSI는 과매수 과매도를 판단합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보고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보고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숫자가 기준을 만들어줍니다. 맥디는 추세에 힘이 붙는지 꺾이는지 보는데 도움되고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이 좁아졌다가 터지는 순간을 잡는 데 힌트를 줍니다. 이런 도구들이 모이면 롱과 숏이 감이 아니라 근거가 됩니다. 정리하면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확인하고 들어가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근거가 많아질수록 확률이 올라가고 수수료만 내는 매매가 줄어듭니다. 오늘 내용이 코인 단타에 도움이 되셨습니까?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과 $100 받고 가입하는 방법, 그리고 A 거래소 정보까지 정리해 두었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